내 이름은 박창식이에요. 고등학교 3년 내내 꼴통 소리를 달고 살았죠. 공부는 정말이지 지긋지긋했어요. 책상에 앉아 문제집만 보면 머리가 하얘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시간만 흘렀죠. 수업 시간엔 창밖을 보거나 졸기일수였고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는 괜히 문제집만 들여다보다 눈치껏 시간을 때우다 집으로 돌아오곤 했어요. 선생님들도 나에게는 일찌감치 기대를 접은 듯 했고요. 창식이는 그냥 사고나 치지 마라 정도의 무언의 압력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너무 당연해서 서운하지도 않았답니다. 어차피 나에게는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나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숨 쉬는 것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자기 비하가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자연스럽게 백수가 되었죠. 딱히 뭘 하고 싶다는 생각도 없었고 뭘 할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세상에 나라는 사람이 쓸모가 있기는 한 걸까. 그런 생각을 늘 어렴풋이 하고 있었죠. 미래는 뿌연 안개속 같았고 나는 그 안에서 길을 잃은 미아 같았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답답했어요. 부모님은 당연히 재수나 삼수를 해서라도 대학에 가라고 성하셨어요.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 사람 구실을 하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죠. 그 말은 마치 내가 지금은 사람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말처럼 들려서 마음이 쿡쿡 쑤셨답니다. 누나는 공부를 잘했어요.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진학해서 집안의 자랑이었죠. 부모님은 늘 나를 누나와 비교하며 한숨을 쉬셨어요. 넌 왜 내 누나 반만이라도 못 따라가니? 그럴 때마다 속으로는 반항심이 들었지만 딱히 할 말이 없었죠. 그분들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나는 정말 쓸모없는 꼴통이었으니까. 수능 점수는 처참했어요. 솔직히 내 실력으로는 재수를 한다. 한들 번듯한 대학은커녕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지방대에 겨우 갈까 말까 할 수준이었거든요. 그런 대학에 억지로 들어가서 시간만 보내느니 차라리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해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게나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었죠. 이 지긋지긋한 무력감에서 벗어나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그래, 일단 돈부터 벌자. 하지만 막상 취업의 문을 두드리려니 세상은 그리 녹록지 않았어요. 20살짜리 사회 경험 전무한 햇병아리를 누가 선뜻 받아주겠어요? 면접을 보러 다니면서 느낀 건 나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거였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에 더 깊은 좌절감을 느꼈답니다.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 어린애가 뭘 하겠어? 하는 무시가 느껴질 때마다 가슴이 차가워졌죠. 공장 생산직은 몸이 힘들 것 같아 싫었고 번화가 술집이나 스낵 코너 아르바이트는 부모님이 결사반대하셨죠. 결국 이도 저도 못하고 백수 생활은 길어졌죠.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의 눈치는 더 심해졌어요. 투명인간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죄인인 것 같기도 했답니다. 존재감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내 방은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 통로이자 동시에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었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았어요. 늦잠은 필수가 되었더라고요. 밤새 게임을 하느라 지친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침대에서 뒹굴다 겨우 일어나면 점심시간이었어요. 텁텁한 입안을 헹구고 대충 밥을 차려 먹었죠. 밤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에 몰두했어요. 모니터 불빛만이 유일한 친구였죠. 정신없이 게임을 하다 보면 동이 터오기 일쑤였고 아빠와 누나가 출근하고 등교하는 모습을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어요. 아니, 어쩌면 애써 외면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렇게 하루를 허비하고 있는데 가족들은 각자의 삶을 치열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나 봐요. 엄마는 처음에는 매일 아침 나를 깨우느라 전쟁을 치르셨죠. 이불을 걷어내고 방문을 벌컥 열고 이놈의 자식아, 언제까지 이럴 거야 잔소리를 쏟아내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뒤섞여 있었죠. 하지만 몇 달 그런 날들이 반복되자
엄마도 지치신 모양이었어요. 눈빛에서 포기 같은 것이 보였죠. 이제는 내가 늦잠을 자든 말든 일어나 밥을 챙겨 먹든 말든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아빠와 누나가 집을 나서는 소리가 들리면 엄마는 대충 집 안을 정리하고는 이웃이나 친구분들과 어울리러 밖으로 나가시기 바빴죠. 엄마는 부침성이 좋으셔서 늘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뭘 하시는지는 자세히 몰랐지만 아침에 두 사람이 나가고 나면 집은 고요해졌고 나는 그제야 세상과 단절된 나만의 공간에서 다시 잠들거나 게임에 몰두했어요. 집은 편안했지만 동시에 나를 가두는 감옥 같았죠.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답니다. 이대로 영원히 이렇게 살게 될까봐 문득문득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내 존재 자체가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렇게 무료하고 답답한 백수 생활에 찌들어 갈 때쯤이었어요. 내 삶의 시계만 멈춰버린 것 같은 나날들이었죠.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친구 영철이에게 전화가 왔더군요. 영철이는 나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온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내내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고 공부도 잘했지만 인성도 바른 소위 모범생이었죠.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았는데도 흔들림 없이 제 길을 가는 모습이 존경스럽기까지 했답니다. 나는 꼴통 소리를 들었지만 영철이와는 신기하게도 잘 맞았어요. 서로의 다른 모습에 끌렸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창식아, 너 요즘 뭐 하냐? 뭐 하긴. 그냥 집에 있지. 백수잖아. 스스로에게 낙인을 찍듯 자조적으로 말했어요. 아, 그래. 혹시 바쁘지 않으면 우리 엄마 가게에서 일 좀 도와줄 수 있겠냐? 영철이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간절함이 동시에 묻어 있었어요. 마치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 미안한데 상황이 너무 급해서 어쩔 수 없다는 듯한 뉘앙스였죠. 영철이는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거든요. 어머니는 떡볶이 장사를 하시며 영철이를 키우셨는데 영철이는 그런 어머니를 돕기 위해 수험생 때도 틈틈이 가게 일을 거들 정도로 참 효자였어요. 잠자는 시간을 쪼개가며 공부하고 일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 와중에도 흔들림 없이 공부에 매진해 소위 명문대 중에서도 들어가기 어렵다는 의과대에 턱하니 붙었으니 주변에서는 대단하다는 말이 끊이지 않았죠. 그런 영철이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다니 조금 의외이기도 했답니다. 내가 과연 영철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일까?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인데 그런 생각도 들었죠. 엄마 가게? 내가 하면 되잖아. 방학이잖아. 내가 직접 돕는 게 낫지 않겠냐? 아, 그게 대학 생활이 생각보다 훨씬 바쁘네. 예과인데도 공부량이 장난 아니고 동아리 활동이나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 밤에는 내가 좀 가서 도와드릴 수 있는데 낮 시간대에는 도저히 짬을 내기가 힘들어. 엄마 혼자 하시는데 너무 힘들어 하셔서 말이야. 몸도 안 좋으시고 정말 미안한데 창식이 너가 요즘 안 바쁘면 좀 도와주라. 시급은 제대로 챙겨주시겠대. 영철이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전해지더라고요. 반년 넘게 집에서 부모님 등골 빼먹으며 먹고 놀았더니 죄책감에 등짝이 따가울 지경이었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도 있었으니 돈도 벌고 집에 있는 시간도 줄이는 게 나에게도 좋은 일이었어요. 영철이의 부탁이 마치 동화줄처럼 느껴졌답니다. 이 지긋지긋한 백수 생활에서 벗어날 기회처럼 보였죠. 그래. 알았어. 언제부터 가면 되는데? 진짜. 와, 고맙다, 창식아. 정말 큰 도움이야. 내일부터 당장 나오면 엄마가 좋아하실 거야. 10시까지 오면 돼. 영철이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나는 난생 처음으로 일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죠. 영철이네 떡볶이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꼴통 백수에서 알바생으로의 첫걸음이었답니다. 답답했던 일상의 작은 구멍이라도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새로운 세상으로 발을 내딛는 설렘과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도 느껴졌죠.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또 실망만 시키는 것은 아닐까? 난생 처음 하는 알바. 기대 반 설렘 반.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도 안고 가게를 찾았어요.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실수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죠. 우리 집에서 버스로 새 정거장 떨어진 곳이었는데 재래시장과 중고등학교들이 밀집한 골목 안에 자리 잡은 곳이었죠. 홀이 10평, 남짓한 크기로 아주 크지도 작지도 않은 아담한 분식집이었어요. 간판에는 엄마네 떡볶이라고 정겨운 글씨체가 쓰여 있었죠. 10년 넘게 한자리에서 장사를 하셨다고 하니 단골도 꽤 많을 터였고 장사는 제법 되는 편이었네요. 영철이가 힘들다고 한 걸 보니 그랬을 거예요. 그 좁은 가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이 쌓였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문을 열었답니다. 영철이가 말한 대로 오전 10시에 맞춰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죠. 딸랑 문에 달린 종소리가 울렸어요. 가게 안은 이미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매콤달콤한 떡볶이 냄새가 코를 자극했어요. 밖의 눅눅한 기온과는 달리 가게 안은 활기찬 느낌이었죠. 주방 안쪽에서 누군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프라이팬에 떡볶이를 볶는 소리, 재료를 써는 소리, 일하는 소리들이 생동감 있게 다가왔답니다. 안녕하세요. 영철이 친구 창식이라고 합니다. 주방 안쪽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죠. 긴장했나 봐요. 분주한 소리가 멈추고 한 여자가 주방 입구로 걸어 나왔죠.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지만 그 모습조차도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워 보였답니다. 평범한 흰색 반팔 티셔츠에 검은색 면바지 차림이었는데도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거든요. 턱이 덜덜 떨리는 기분이었답니다. 영철이 엄마라고? 내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엄마라고 부르기엔 너무나도 젊고 아름다웠어요. 마흔은커녕 30 중반. 아무리 많아봐도 그 이상으로는 보이지 않았죠. TV에 나오는 연예인처럼 화려하게 꾸민 모습은 아니었지만 깨끗하고 생기 넘치는 피부, 동그란 눈매, 그리고 입가에 걸린 환한 미소가 보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편안한 차림의 일상복 위에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는데도 빛이 나는 것 같았죠. 땀에 살짝 젖어 이마에 붙은 머리카락, 힘줄이 살짝 드러난 손등, 일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건강한 에너지와 왠지 모를 섹시함이 동시에 느껴졌답니다. 예상과는 너무 다른 모습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그래, 내가 창식이구나. 그녀가 싱긋 웃으며 말했어요. 그 미소에 나도 모르게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심장이 너무 뛰어서 귀까지 붉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나긋나긋했는데 활기찬 가게 분위기와 어우러져 듣기 좋았답니다. 3반, 꼴통 맞지? 예상치 못한 첫 마디에 긴장했던 마음이 스르르 풀리면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꼴통이라니.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죠. 오히려 정겹고 편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내 치부를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사람 앞에서 오히려 편안함을 느낀다는 게 이상했지만요. 그녀는 내가 가진 가장 부끄러운 부분조차도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 같았어요. 편견 없이 나를 바라봐주는 눈빛이었죠. 네, 맞아요. 영철이한테 제 얘기 많이 들으셨나 봐요. 나는 얼떨떨하게 대답했죠. 그녀의 눈을 제대로 마주 보기가 힘들었답니다. 너무 눈이 부셨달까요? 태양을 직접 볼 수 없듯이 그녀의 밝은 에너지를 정면으로 마주하기 어려웠어요. 영철이랑 고등학교 3년 내내 친하게 지냈지만 사실 떡볶이를 먹으러 가게 와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몇 번 영철이에게 내 엄마 가게 가서 떡볶이 사 먹어야지 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영철이는 그때마다 한사코 오지 말라고 말렸죠. 괜히 오지 마. 바쁘고 정신없어. 내가 오면 내가 더 신경 쓰여. 사춘기였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나? 이제 보니 어쩌면 그의 어머니가 너무 젊어서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꺼려 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친구 엄마 가게에 인사하러 가는 게 뭐 어떻다고 저러나 싶었어요. 결국 몇 번 배달을 시켜 먹은 것 외에는 가게를 직접 찾은 적이 없었죠. 졸업식 때도 영철이 엄마는 오지 않으셨어요. 영철이가 오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괜찮아. 대학 졸업식 때 오시면 되지. 라며 쑥스럽게 말했던 영철이의 표정이 떠올랐네요. 그래서 사실 친구들 사이에서는 영철이 엄마에 대한 온갖 소문이 돌았었어요. 친엄마가 아니라는 소리도 있었고, 아니면 어디 아프셔서 밖에 잘 못 나오시는 분이라는 말도 있었죠. 영철이가 엄마 이야기를 꺼리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문과는 너무나 다른 젊고 건강해 보이는 분이 눈앞에 서 있으니 혼란스러웠죠. 이게 무슨 일이지? 이토록 아름다운 분이 왜 떡볶이 가게에서 홀로 장사를 하고 계실까? 그녀가 나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손이었죠. 손바닥은 부드러웠지만 손가락 끝에는 단단함이 느껴졌어요. 오랜 시간 일해온 사람의 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답니다. 그 손 안에 그녀의 삶의 무게와 강인함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자, 창식아.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나는 순간 멍하니 그녀의 얼굴과 손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어요. 너무 예상 밖의 모습과 예상 밖의 환대에 정신이 없었죠. 그녀가 한 번 더 재촉하듯 손을 살짝 흔들자. 나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덥석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악수를 하는 짧은 순간 그녀의 손끝에 전해진 부드러움과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지는 것 같았죠. 그때의 떨림이란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에 느껴지는 그녀의 체온이 이렇게 강렬할 줄 몰랐답니다. 친구 엄마가 이렇게 젊고 예뻐도 되는 거야? 머릿속에서는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하고 외치고 있었지만 몸은 이미 다른 반응을 하고 있었답니다. 묘한 기분이었어요. 이제 겨우 20살. 이성과의 관계에 서툴렀던 나에게 그녀는 단순한 사장님이나 친구, 엄마가 아닌 강력한 이끌림을 가진 여자로 다가오고 있었죠. 어색하지만 따뜻하고 그리고 너무나 강렬했던 첫 만남이었답니다. 마치 첫사랑에 빠지는 것처럼요. 그 짧은 악수 하나로 내 세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나는 떡볶이집 알바생, 창식으로 출근, 도장을 찍었어요. 오전 10시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가게 청소였죠. 홀바닥을 쓸고 닦고, 테이블을 깨끗하게 닦고, 수저통과 물컵을 정리했어요. 아줌마는 주방 안에서 재료 손질을 하거나 음식을 미리 준비하셨고요. 가늘지만 힘 있는 그녀의 팔뚝, 집중해서 재료를 손질하는 그녀의 옆모습,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죠. 일을 할 때의 그녀는 더 빛나는 것 같았어요. 나는 홀 정리와 함께 배달에 필요한 물품들을 챙겼죠. 배달 봉투, 나무젓가락, 단무지, 그리고 가게 명함과 메뉴판까지 빠짐없이 챙겨놓았어요. 아줌마가 시키기 전에 먼저 움직이려고 했었죠. 얼마 전 들었던 일머리가 있네. 라는 칭찬이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그 칭찬이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답니다. 그녀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컸죠. 그녀의 눈에 들고 싶었어요. 11시가 되면 가게 문을 열었죠.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거나 배달 주문 전화가 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가게 안은 활기를 띠었고 나도 덩달아 바빠졌답니다. 나의 주 업무는 오토바이 배달이었어요. 아줌마는 요리와 홀서빙을 담당하셨고 나는 주문이 들어오면 재빨리 오토바이에 음식을 싣고 동네 구석구석을 누볐죠. 오토바이를 타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배달 일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답답한 집 안에 틀어박혀 개인만 하던 생활과는 완전히 달랐죠. 바람을 가르며 좁은 골목길을 헤집고 다니며 길을 익히고 음식 하나하나를 손님에게 건넬 때마다 뭔가 해냈다는 뿌듯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배달 일이 없을 때는 홀에 나와 아줌마를 도왔어요. 손님들에게 주문을 받거나 음식을 나르거나 다 먹은 테이블을 치우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아줌마는 단 한 번도 나에게 짜증을 내거나 훈육하듯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실수해도 괜찮다며 다독여 주셨죠. 대신 늘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답니다. 그분은 정말 사람을 대하는 법을 아는 분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나처럼 자신감 없고 기죽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용기를 줘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아는 분인지도 몰랐죠. 우리 창식이 빠릿빠릿하게 일을 참 잘하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눈빛은 따뜻했어요. 그 눈빛 속에서 나를 향한 믿음 같은 것을 읽었답니다. 존재 자체를 인정받는 기분이었죠. 호, 손님 응대하는 거 봐라. 처음 하는 알바 맞니? 영철이보다 낫다. 야, 농담처럼 던지는 말이었지만 내 귀에는 최고의 칭찬으로 들렸어요. 영철이보다 낫다는 말은 마치 내가 그의 세상에 들어와서 그보다 더 잘하고 있다는 뜻처럼 들렸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받는 느낌은 처음이었답니다. 시키지도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척척 해내는구나. 창식이는 정말 일머리가 있는 것 같아. 그녀가 진심으로 나를 인정해준다는 느낌이 들었죠. 내 안에 숨겨진 잠재력을 그녀가 알아봐 준 것 같았어요. 아줌마의 칭찬은 마법 같았어요. 수년간 쌓인 열등감과 자기 비하의 벽을 허무는 망치 같았죠. 맨날 집에서는 공부 못한다고, 누나는 서울대 갈 정도로 똑똑한데 넌 왜 그 모양이냐는 둥, 자존심 깎아내리는 소리만 듣고 살았거든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꼴통이라는 꼬리표는 늘 나를 따라다녔고 나는 스스로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나에게는 아무런 재능도 능력도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영철이 엄마의 칭찬은 달랐어요. 그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해주는 빗줄기 같았거든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차올랐어요. 째질 듯 기분이 좋았죠. 나도 뭔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구나. 비로소 나 자신의 가치를 조금이나마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동안 내가 꼴통이었던 건 나에게 맞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변명 같지 않은 변명도 스스로에게 해보았답니다. 이제 나는 떡볶이 가게 알바생 창식이었고 그녀는 나에게 날개를 달아준 사람이었어요. 그녀 앞에서 나는 더 이상 꼴통이 아니었죠. 그래서였을까요? 나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아줌마의 칭찬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나 스스로도 내가 가진 일머리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죠. 그녀 앞에서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강했답니다. 그녀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고 그녀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어요. 배달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 배달을 갈 때마다 주변 상가나 아파트, 우편함에 가게 전단지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전단지에는 작은 문구를 추가했죠. 전단지 보고 주문하시면 배달비 공짜, 만두튀김 5개 서비스. 이건 내 아이디어였어요. 이게 예상외로 반응이 좋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사람이 많은 동네인데 배달비도 안 받고 서비스까지 준다고 하니 주문 전화가 끊이지 않고 걸려왔어요. 가게에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내 아이디어가 통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답니다. 아줌마가 창식아, 전화 또 왔어. 내 전단지 효과인가 봐 라고 부르면 나는 신나서 달려갔죠. 어차피 나는 시급을 받는 사람이었고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배달하는 김에 홍보를 하는 것이니 나에게는 손해볼 것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더 신나게 일할 수 있었죠. 물론 아줌마에게는 미리 허락을 받았죠. 조심스럽게 내 아이디어를 말씀드렸을 때 아줌마는 눈을 반짝이며 흥미를 보였답니다. 오, 좋은 생각인데? 요즘 애들답지 않게 기특하네. 처음에는 아줌마도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어요. 요즘 세상에 전단지 뿌린다고 전화가 몇 통이나 오겠어? 하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내가 워낙 열정적으로 달려드니 그래, 내가 하고 싶으면 한번 해봐. 재밌겠네. 라며 가볍게 허락하셨어요. 마치 어린애가 새로운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해주듯이 말이죠. 그런데 예상외로 주문이 폭주하자 아줌마는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죠.
눈이 동그래지면서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답니다. 그 미소를 볼 때마다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녀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었죠. 아이고, 창식아. 내 덕분에 장사가 이렇게 잘 되네. 이대로 가다간 사람 하나 더 써야겠어. 아줌마의 웃음꽃이 피는 것을 보니 나도 절로 신이 났어요. 내 존재가, 내 노력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어요. 처음으로 내 힘으로 뭔가를 이뤄냈다는 성취감에 가슴이 벅찼답니다. 백수 시절의 무력함과 답답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활력과 자신감이 넘치는 나를 발견하고 있었답니다. 이 모든 변화가 그녀, 영철이 엄마 덕분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녀는 나에게 일을 가르쳐준 사람이 아니라 나를 다시 살게 해준 사람이었죠. 나의 구원자처럼 느껴지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아줌마와 함께 가게에서 시간을 보낼수록 나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젊고 아름답다고 생각했지만 매일 얼굴을 보고 함께 일하면서 그녀가 단순한 친구 엄마가 아닌 여자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 감정은 마치 뜨거운 떡볶이, 국물처럼 순식간에 내 안에 스며들었답니다. 막을 수도 멈출 수도 없는 강렬한 파도 같았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당황스러웠지만 이내 그 감정에 나를 맡기게 되었죠. 주방 안에서 땀을 흘리며 떡볶이를 끓이고 튀김을 만드는 모습, 집중하는 그녀의 옆 얼굴, 뜨거운 김 속에서도 빛나는 그녀의 피부, 주문이 밀려들어 정신없이 움직이면서도 손님들에게 친절함을 잃지 않는 모습, 그리고 가장 나를 설레게 했던 것은 나를 볼 때마다 칭찬과 함께 지어 보이던 환한 미소였어요. 그 미소를 보면 마음속이 간질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렸죠. 마치 사춘기 소년처럼 변해버린 나 자신이 어색했지만 그 감정은 멈출 수가 없었답니다. 그녀의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입은 앞치마조차도 매력적으로 느껴졌죠. 그녀는 나이대에 비해 훨씬 어려 보였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았고 항상 단정하고 편안한 옷차림이었죠. 여름이라 반팔 티셔츠나 블라우스에 면바지나 청바지를 즐겨 입었는데 꾸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풍기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특히 주방에서 일할 때 머리를 질끈 묶고 이마에 땀방울이 맺힌 모습이나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모습이 묘하게 섹시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웃을 때는 눈가에 살짝 주름이 잡혔지만 그게 오히려 더 인간적이고 예뻐 보였죠. 가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길 때 그러나는 목선의 시선이 자꾸 갔답니다. 그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긴장이 되었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 안에 담긴 따뜻함과 인정이 나를 설레게 했죠. 괜히 목소리가 떨리거나 행동이 어색해지기도 했죠. 배달을 나갔다가 돌아오면 나도 모르게 그녀를 먼저 찾게 되었어요. 가게 문을 열자마자 그녀가 주방에 있는지 홀에 있는지부터 확인했죠. 그녀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했고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면 안심이 되었답니다.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가 나의 안식처가 된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그녀의 생각뿐이었죠.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올까? 어떤 머리를 하고 있을까? 나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 이건 명백히 좋아하는 마음이었어요. 어쩌면 사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까지 미쳤죠. 친구의 엄마에게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죄책감으로 다가오기도 했지만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죠. 머리로는 끊임없이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하고 경고음을 보냈지만 심장은 그녀를 볼 때마다 빠르게 뛰고 얼굴이 붉어졌어요. 자꾸만 그녀에게 잘 보이고 싶었고 그녀의 칭찬 한마디에 하루 종일 힘이 났답니다. 그녀의 미소 한 번에 세상이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죠. 묘한 썸의 기류도 느껴지는 듯했어요. 물론 이건 순전히 내 착각일 수도 있지만요. 그녀는 나를 유난히 챙겨주는 것 같았어요. 다른 손님들이나 영철이에 대해 이야기할 때와는 다른 좀 더 부드러운 말투로 나에게 말을 걸었죠. 힘든 기색을 보이면
창씨가 힘드니? 잠깐 쉬었다 해. 하고 먼저 말을 건네주기도 했고, 대달 나갈 때마다 조심해서 다녀와 하고 꼭 인사를 해주셨답니다. 가끔씩 어깨를 툭 치거나 팔을 스치는 가벼운 스킨십에도 나는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죠. 그녀는 무심코 한 행동이었겠지만 나에게는 커다란 의미로 다가왔어요. 혹시 그녀도 나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나를 남자로서 봐주는 건 아닐까? 그런 기대와 불안 사이를 오가며 나는 하루하루를 그녀 생각으로 채워나갔답니다. 20살. 아무것도 모르던 백수에게 처음으로 찾아온 일. 그리고 처음으로 느끼는 복잡하고 이상한 감정이었죠. 그동안 나는 이성과의 관계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그녀를 만나고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녀가 자꾸만 여자로 보였답니다. 그렇게 아줌마에게 이상한 감정을 느끼며 가게 일에 몰두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녀의 미소 하나에 들뜨고 작은 스킨십에 가슴 졸이던 나날들이었죠. 가게가 한가했던 오후, 손님도 없고 배달 주문도 잠시 끊겼을 때였죠. 홀 한쪽 벽에 액자로 걸려있는 영업 허가증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무심코 눈길을 주었다가 허가증에 적힌 대표자 생년월일을 보고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떨어뜨릴 뻔했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어요. 두 눈을 비벼보고 숫자를 다시 읽었죠. 그리고 스마트폰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계산을 해보니 아줌마의 나이가 37살이었어요. 헐, 설마 했는데 믿기지가 않았죠. 30 후반이라니, 내 나이가 20살이니. 그렇다면 아줌마는 17살에 영철이를 낳았다는 말 아닌가. 고등학생 때, 아니 중학생 때 이미 아이를 가졌다는 뜻이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에 머리가 하얘졌답니다. 그녀의 젊음이 단순한 동안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녀가 가진 아름다움 속에 이렇게 아프고 힘든 과거가 숨겨져 있었다니. 그 사실을 알게 되니 그녀가 더 대단해 보였어요. 그제야 그동안 영철이가 왜 그렇게 엄마를 꽁꽁 숨기려 했는지, 왜 친구들 앞에서 엄마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었죠. 그의 부끄러움, 그의 불안감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 곱지 않은 시선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줌마도, 영철이도. 그런 생각에 가슴이 아팠답니다. 그녀의 과거가 얼마나 고독하고 힘겨웠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어요. 어린 나이의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을 그녀를 생각하니 마음이 저릿했죠. 그리고 문득 다시 궁금해졌어요. 왜 영철이는 하필 나에게 알바를 부탁했을까? 내가 가게에서 일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아줌마의 나이를 알게 될 텐데, 이 모든 사정을 알고 있는 나에게 선뜻 도움을 요청한 영철이의 속마음이 궁금했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숨기고 싶었던 비밀을, 친구에게조차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엄마의 과거를 내가 알게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이 부분은 도무지 풀리지가 않아요. 나를 믿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나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 혹시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어머니의 힘든 삶을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었답니다. 물어볼 수도 없었죠. 그냥 짐작만 할 뿐이었어요. 영철이는 어머니의 과거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 같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또래 친구들과 다른 환경에서 자랐을 테니 그로 인해 상처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어머니가 미혼모라는 사실, 그리고 어머니의 젊은 나이가 혹시라도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불안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어머니의 존재를 숨기고 싶어 했던 것이었더군요. 명문대 의대생이라는 그의 번듯한 현재에 어머니의 과거가 오점처럼 남을까봐 두려워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정작 어머니 본인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떡볶이 장사를 하며
영철이를 훌륭하게 키워냈고 늘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죠. 그런 그녀의 강인함에 나는 더욱 끌렸답니다. 영철이의 부탁으로 시작된 알바는 단순한 일자리 그 이상이었어요. 나의 무기력한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고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친구의 젊은 엄마에게 말할 수 없는 복잡하고 위험한 감정을 품게 되었어요. 그녀의 나이와 그녀의 과거를 알게 된 지금 그녀를 향한 나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답니다. 20살과 37살, 17살 차이, 친구의 엄마, 그리고 그녀의 숨겨진 과거. 이 모든 사실들이 그녀를 향한 나의 감정에 무게를 더했죠. 그녀가 안쓰럽기도 했고 그녀의 강인함에 더 끌리기도 했어요. 동시에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했답니다. 풋풋한 설렘은 짠한 연민과 동경, 그리고 죄책감과 뒤섞여 더욱 깊고 아픈 감정으로 변해갔어요. 알바는 계속되었고 그녀를 향한 나의 감정도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죠. 그렇게 석 달이 흘렀어요. 처음 가게에 왔을 때의 어색함은 눈 녹듯 사라졌죠. 이제 가게는 나에게 일터 이상의 공간이 되었답니다. 아줌마와 나는 환상의 호흡을 자랑했어요. 나는 오토바이를 타고 동네를 누비며 배달을 하고 아줌마는 주방과 홀을 책임졌죠. 서로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 알 정도로 익숙해졌어요. 전단지 효과 덕분에 가게 매출은 눈에 띄게 늘었고 단골 손님들도 나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죠. 꼴통 소리만 듣던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심지어 환영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그녀, 영철이 엄마가 있었죠. 그녀를 향한 나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답니다. 첫 만남의 강렬한 설렘은 잔잔하지만 단단한 호감과 애정으로 바뀌어 갔어요. 그날은 월급날이었어요. 평소처럼 마감 청소를 끝내고 나니 밤 9시가 훌쩍 넘었죠. 아줌마가 주방에서 나오더니 나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 하나에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이었죠. 창식아, 너 술 마실 줄 아니? 예상치 못한 제안에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녀와 단둘이 술이라니. 네, 마셔본 적은 있는데 잘하진 못해요. 사실 술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몰래 몇 번 마셔봤고 게임하면서 혼자 맥주 한두 캔 정도 마시기도 했었어요. 술을 못하는 건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아줌마 앞에서만큼은 풋내기 20살, 순진한 알바생으로 보이고 싶었나 봐요. 꼴통 이미지를 벗고 그녀에게 가르침을 받는 어린 남자아이처럼 보이고 싶었달까요. 그래, 이제 성인이니 술도 배워야 하지 않겠니? 아줌마가 알려줄게. 어때? 아줌마가 알려줄게. 그 말이 왜 그렇게 설렜을까요? 단순히 술을 가르쳐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녀의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초대처럼 느껴졌답니다. 좋아요. 제대로 알려주세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속으로는 환호성을 질렀죠. 그리하여 떡볶이와 튀김, 그리고 매콤한 닭발을 하나 배달시켜 불만의 오붓한 회식을 가게 안에서 하게 된 거였어요. 가게 문은 닫혔고 희미한 실내 등 아래 그녀와 나,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이 놓여 있었죠. 세상에 우리 둘만 남겨진 것 같은 기묘한 분위기였답니다. 맥주잔에 시원하게 맥주를 따르고 그녀가 먼저 잔을 내밀었어요. 자, 우리 창식이 오늘 진짜 고생 많았어. 내 덕분에 석 달 동안 편하게 장사했지. 자, 건배,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맑게 울렸죠. 시원한 맥주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동시에 알 수 없는 뜨거움이 가슴 속에서 퍼져나갔답니다. 그녀와 이렇게 단둘이 마주 앉아 술을 마시는 이 순간이 현실 같지 않았어요. 요즘 창식이 때문에 장사도 더 잘 되고 홀을 알아서 맡아 해주니깐 내가 아주 편해졌어. 그녀의 칭찬은 언제 들어도 좋았죠. 마치 마약 같았달까요. 하, 그런가요? 멋쩍게 웃었죠. 사실 뿌듯함에 어깨가 으쓱했지만요. 우리 창식이한테 보너스라도
좀 줘야 할 텐데. 혹시 뭐 필요한 거라도 있니? 아줌마가 돈으로 주긴 좀 그렇고 선물이라도 하나 해줄게. 보너스보다 선물이라는 말에 더 설렜어요. 그녀에게 직접 선물을 받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필요한 거요? 그래. 지금 이 순간 창식이가 가지고 싶은 거 뭐든지 말해봐.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나에게 정말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 하는 눈빛이었죠. 그 순간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대답이 스쳐 지나갔답니다. 비싼 오토바이, 새 컴퓨터. 하지만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충동적이면서도 어쩌면 내 진심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말이었죠. 저한테 가장 필요한 건 여자고요. 가지고 싶은 건 아줌마인데요. 말하고 나서 아차 싶었지만 이미 뱉은 말이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그녀의 얼굴을 보기가 두려웠답니다. 혹시 역겹다고 생각하진 않을까? 당장 나가라고 하진 않을까? 온갖 걱정이 밀려왔어요. 어머, 얘가. 아줌마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갑자기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귀까지 빨개진 것을 보고 나는 더 당황했죠. 예상보다 훨씬 더 큰 반응이었거든요. 아니, 아줌마. 이 정도 농담으로 부끄러워하면 어떡해요? 나는 재빨리 농담으로 포장하며 수습하려 했죠.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는 숨길 수 없었답니다. 내가 언제 부끄러워했다고 그러니? 너가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니 내가 당황한 것뿐이지. 그녀는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여전히 얼굴이 붉었어요.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사랑스러웠을까요? 처음으로 그녀의 약한 모습을 본 것 같아 더 끌렸답니다. 암튼 몰라요. 그냥 전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해서 말한 것뿐이에요. 나는 그녀의 눈을 피하며 다시 맥주를 마셨어요. 심장이 진정되지 않았죠. 이건 농담이 아니었어요. 내 진심이었답니다. 다른 건 뭐 필요한 거 없어? 그녀가 다시 물었어요. 목소리는 조금 누그러져 있었지만 여전히 어색함이 남아 있었죠. 네, 전혀요. 그냥 여자친구나 하나 생겼으면 좋겠어요. 대학 간 친구들은 MT다 미팅이다 다들 여자랑 노느라 바쁜데 저만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글쎄. 어쩌면 그녀의 동정심을 사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 갑자기 내가 다 미안해지네. 그녀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기색이 스쳤어요. 아줌마가 왜요? 다 제가 선택한 일인데요, 뭘. 아줌마 덕분에 제가 얼마나 좋은데요. 나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녀를 만난 후 나의 삶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변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창식이가 한창 나이에 아줌마 일 돕느라 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어쩌면 좋을까나. 그녀는 나를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지었어요. 그 눈빛 속에서 어머니 같은 따뜻함과 동시에 어쩌면 아주 희미하게나마 다른 감정의 빛깔도 본 것 같았답니다. 그럼 아줌마가 종종 데이트 해주시면 되잖아요. 나는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훅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 더 분명히 하고 싶었죠. 나랑 데이트를. 그녀는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라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네. 가끔 이렇게 술도 마셔주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요. 저 심심하단 말이에요. 나는 능글맞게 웃었죠. 그녀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창식이한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그 미소는 아까처럼 당황한 미소가 아니라 뭔가 결심한 듯한 혹은 재미있다는 듯한 미소였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었어요. 아, 참.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 가까운 유원지에도 놀러가 주세요. 나는 이때다 싶어 평소 생각했던 소원을 말했죠. 그녀와 단둘이 오토바이를 타고 바람을 가르는 상상만 해도 짜릿했거든요. 그래, 알았어.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약속하신 거예요. 나는 확인 사살을 했죠. 그래, 당연하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근데 아줌마도 만나는 남자 없으시죠? 마지막 확인 질문.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그렇지. 쉬는 날도 없이 일하느라 만날 시간이 없어. 그녀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배어 있었어요. 그 쓸쓸함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녀의 외로움을 내가 채워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빈 술병은 늘어나고 둘 다 점점 취해갔죠. 분위기는 더욱 깊어졌고 우리는 평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내가 얼마나 백수 생활에 지쳐 있었는지, 그녀의 칭찬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그녀는 묵묵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그리고 그녀의 차례가 되었을 때 술기운 때문이었을까요? 그녀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외롭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가져 혼자 힘으로 키웠는데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그리고 여자 혼자 미혼모로 산다는 소문이 나면 주변 남자들이 만만하게 보고 들이댈 때마다 일을 그만둬야 했고 이사를 다녀야 했다며 그녀는 소리 없이 흐느꼈어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나는 그녀의 아픔에 할 말을 잃었답니다. 그녀의 밝은 미소 뒤에 이렇게 깊은 상처가 숨겨져 있었다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가 그녀의 옆자리로 가 조심스럽게 어깨를 토닥였어요. 딱딱하게 굳은 그녀의 어깨에 내 손을 올리자 그녀가 살짝 몸을 떨었죠. 아줌마, 이제 괜찮아요. 식당 자리도 잡고 영철이도 명문대 진학해서 걱정 없으시잖아요. 다 잘 될 거예요. 내 말에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맺힌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죠. 그 눈빛이 너무나 슬프고 동시에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했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그녀가 갑자기 내 품에 안겨서 우는 것이 아닌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녀의 몸이 내 품에 안겨왔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건 또 뭐지? 나에게 의지하고 싶단 뜻일까? 아니면 안아달라는 뜻일까?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는 잠시 고민을 하였죠. 본능적으로 그녀를 감싸 안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여 몸이 굳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국 나는 그녀를 단단히 안아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속에 있던 말을 하니 속이 후련하네. 창식아, 들어줘서 고마워. 그날 이후 우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이전에도 편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더 편안하고 솔직해졌달까요. 가게에서 마주칠 때마다 눈빛이 달라졌고 스치는 손길 하나에도 묘한 기류가 흘렀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그녀를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가까운 유원지로 놀러가는 날이었죠. 아침부터 가슴이 설레서 잠을 설쳤답니다. 가게 앞에서 만난 그녀는 평소보다 더 예뻐 보였어요. 약속대로 청바지를 입고 나왔는데 평범한 청바지가 그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죠. 머리는 예쁘게 묶고 가벼운 화장을 한 모습이 넉넉 없는 데이트 나가는 여자 같았답니다. 자, 어서 타요. 나는 헬멧을 건네며 말했다. 내 목소리도 살짝 떨렸죠. 그녀도 남자와 오랜만에 데이트라 설레고 긴장이 되었는지 수줍어하더군요. 얼굴에 살짝 홍조를 띠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오랜만에 청바지를 꺼내 입었다며 창식아, 이거 잘 어울리니? 하고 묻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답니다. 내 눈엔 아줌마가 세상 여자 중에 제일 이뻐 보여요. 진심으로 말했어요. 꾸밈 없이 진심으로. 그녀는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였으니까요. 내 대답에 그녀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활짝 웃었어요. 빈말인 걸 알면서도 너무나도 해맑게 웃으며 좋아했어요. 그 웃음소리가 내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었죠. 그 미소를 보니 어떤 두려움도 사라지는 것 같았답니다. 그리고 신나게 달렸죠.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출발하자 그녀의 몸이 내 등 뒤로 점점 더 밀착이 되어 왔어요. 바람에 그녀의 머리카락이 얼굴을 스쳤고 등 뒤로 느껴지는 그녀의 체온과 부드러운 감촉에 긴장감이 최고조였네요.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았답니다.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유원지에서 우리는 평범한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즐겼답니다.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오락실에서 게임도 하고 산책도 했죠. 그녀는 20살 소년과 함께하는 데이트가 신기한 듯 즐거워 보였고 나는 그런 그녀의 모습 하나하나에 설레고 행복했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줌마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여자였어요. 데이트를 마치고 분식집으로 돌아와 오토바이에서 내렸을 때 아쉬움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죠. 오늘 즐거웠어요. 나는 그녀를 보며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래. 나도 오늘 정말 즐거웠어. 오랜만에 활짝 웃은 것 같네. 고마워, 창식아.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이제 헤어지려는데 그녀가 날 붙잡았죠. 내 소매를 살짝 잡은 그녀의 손길에 나는 다시 얼어붙었답니다. 창식아.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네, 아줌마. 창식아. 너 여자 필요하다면서. 혹시 내가 내 여자가 되고 싶은데 괜찮겠니?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넘어 귀에서 이명까지 들리는 듯했죠. 내가 제대로 들은 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눈앞에 그녀가, 친구의 엄마이자 나의 사장님인 그녀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답니다. 망설일 필요는 없었어요. 내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으니까요. 네,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저에게는 너무 과분한 일이에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때부터 우린 연인 사이가 되었답니다. 친구의 엄마와 20살 알바생의 세상이 쉽게 이해하지 못할 관계가 시작된 것이었죠. 이후 분식집은 동네 맛집을 넘어 떡볶이 성지로 소문이 났답니다. 나는 알바생에서 사장님의 연인으로 그리고 사업 파트너로 자리매김했죠. 석 달의 알바가 시작이었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녀의 격려와 나의 추진력이 합쳐져 시너지를 냈습니다. 제가 군에 다녀온 후 그녀와 상의 끝에 직접 개발한 국물 떡볶이 가루 양념을 가지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어요. 엄마네 떡볶이라는 이름 그대로 그녀의 손맛과 나의 사업 아이템이 만나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죠. 가맹점이 순식간에 개격애가 생겼을 정도로 성공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저도 어엿한 한 회사의 대표가 된 거죠. 28살이라는 나이에 말이죠. 공부에는 꼴통 소리만 들었지만 그녀 덕분에 나의 다른 재능을 발견하고 빛을 보게 되었답니다. 영철이요? 처음에는 많이 놀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관계를 이해해 주었어요. 그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의대생이고 이제는 우리의 든든한 가족이랍니다. 그리고 영철 엄마, 아니 미숙은 제게 더 이상 아줌마나 사장님이 아니에요. 그녀는 나의 삶의 전부이자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사장님에서 연인이 되었고 이제는 제 아내가 되었답니다. 힘들었던 과거를 이겨내고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녀를 볼 때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느낀답니다. 꼴통 백수였던 저에게 그녀는 세상의 전부를 선물해준 구원자였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그렇게 떡볶이 냄새 가득한 작은 가게에서 시작되었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찾으면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